지역의 한 구의회 국내 연수활동 보고서 총평에 관광지를 돌아보며 기분 전환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분 전환이 목적인지 세미나가 목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철 주택가 화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업단지 화재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열기구 등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지방정부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6위까지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한 인구와 도시 성장 덕분입니다. 부천시의회가 물 부족 위기에 대비하고 물 절약에 동참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절수 설비 의무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계양구의회는 지난해 초 외유성 해외 연수로 논란을 겪은 뒤 국내로만 연수를 다녀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일반 시민들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계양구의회 국내 연수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로 채워져 있는가 하면 관광지에 방문해 기분 전환을 했다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의 국내 연수 활동에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김진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계양구의회 국내 활동 보고서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제주도로 2박 3일간 다녀온 세미나 보고서 총평에는 제주도 지역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듬해 11월 역시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다녀온 뒤 작성한 보고서에도 관광지를 돌아보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일정은 어땠을까? 지난해 계양구의회가 다녀온 제주도 세미나 일정표입니다. 첫날에는 제주 동문시장을 2시간 동안 탐방한 뒤에 1시간 30분 동안 구의회 전문위원 주관 예산안 심의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고 오후 6시 이후 일정에는 저녁 식사와 함께 의원 화합의 시간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한 2시간 외에 나머지 일정이 관광으로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날 역시 오전 관광지 탐방 일정이 전부입니다. 사실상 2박 3일 세미나 일정 대부분이 관광으로 채워진 겁니다. 계양구의회 방문해 의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전문위원 간담회를 굳이 제주도로 가서 진행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게 뭐 세미나처럼 모든 딱딱 초빙을 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희가 연말쯤에 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1년간 이제 의원님들이 좀 화합이라든지 좀 1년간 노고를 좀 그냥 좀 힐링 차원에서. 계양구의회가 최근 2년간 다녀온 국내 세미나는 모두 6건. 사용한 예산은 약 1,550만 원입니다. 6건의 세미나 보고서에는 저마다 기분 전환이나 의원들의 노고 격려, 재충전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의 탐방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힐링 목적의 세미나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외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거나 국외로 떠난 연수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계양구의회는 의회 예산을 사용한 국내 활동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난 2017년 이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고서 공개 근거 조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12조가 아닌 13조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늦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그래서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거. 네네. 시민들은 알지 못하는 의원들의 힐링 세미나. 계양구 의원들은 이런 일정을 관광보다는 업무의 연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출근을 거의 많이 하고 지역구에서 많이 또 이제 민원사항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아니면 타 지역에 가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을 때면 그나마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의원 배지를 달고 갔을 때는 좀 생각이 일반인이 관광으로 갔을 때하고는 좀 다르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관광지를 다녀왔다. 그럼 관광지를 우리가 보고서 배우고 느끼는 점이 상당히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관광을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보고서를 확인한 지역 시민단체는 세금으로 가는 연수 활동이 관광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이 과정이 조금 지나치게 좀 여행이나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제대로 된 보고서가 좀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었으면 어떨까. 취재 이후 계양구에는 누락된 국내 연수활동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 등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기초의회 연수 논란. 당초 연수에 대한 규정이 치밀하게 설계되지 못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가서 단합대회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서 연수라는 의미가 살려지지 못하고 있고요. 의회 규칙 정도 이런 데에서 연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의원들의 자정 활동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의원들은 매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내외 연수를 떠납니다. 관광지를 둘러보며 힐링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근 부천구와 김포 일대 공업단지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데요. 느슨해질 수 있는 연말의 화재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부천 오정구 삼정동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폐기물 하역 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인근의 또 다른 냉난방기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4명이 대피하는 등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6일 김포 양촌읍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지난 8일 새벽에는 김포 대곡면의 중장비 문틀 제조 공장에서도 화재가 나 건물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을 태우는 등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세대 주택이나 자동차 화재 등 이달 들어서 도심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하반기 들어 9월과 10월, 11월까지는 비슷한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다가 12월에 접어들면서 화재 발생 건수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급증했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순식간에 발생한 화재입니다. 지금 요 시기가 아예 춥지도 않고 아예 따뜻하지도 않은 요 시기가 가장 이제 화재 발생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타를 동작시켰어? 라는 걸 잊어버리시고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발열되는 제품이나 화기 제품은 주변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방심하기 쉬운 연말, 화재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김포시가 올해 지자체 종합 경쟁력에서 예년보다 높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인구 절벽을 겪고 있는 다른 시군과 달리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가 이어진 덕분인데요. 달라진 도시 규모에 맞는 성적표를 받으려면 해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김포시 부시장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김포시 부시장 최병갑입니다. 한국지방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행정의 경영의 개념을 도입해서 지자체를 평가해온 연구원인데요. 이번에 지방정부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6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포는 민선 7기 이전에 10위권 밖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처음으로 10위로 선정이 됐고 금년에 전국 6위로 4단계가 올라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지방의 위기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인구 규모면에서 김포는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발전 잠재력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히 인구 성장률 외에도 김포는 그 산업 체수의 증가, 그리고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 시설의 확보, 재정 규모 확대, 그리고 지역 안전 등급 상향 등 각종 지표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수도권 시단에서도 처음으로 그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위기, 지방의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그 저희 김포시를 포함해서 순천시, 양산시처럼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 지방의 잠재력을 보여준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그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그 인구 감소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권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각종 규제가 많아서 발전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혁신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것이 이번 평가에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내년에 개관 예정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주변의 도로라든지 배후 관광단지 조성 등 그 평화관광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국내 최대의 인공조류 서식지인 한강조류생태공원을 좀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년에 한강변 철책 제거 등을 통해서 한강 하구의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그 환경오염지역이라는 그 오명을 썼던 대곡면 거물대리 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스마트 환경도시로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평가 결과 중에서 경영 자원 부분이 좀 약간 부진했습니다. 이런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 결과가 기업의 투자라든지 입지 계획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저희가 실질적인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가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 등의 의무화로 다가올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는데요.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유경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네, 요즘 저희가 물을 사서 마시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물을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상상이 되지 않지만 물이 부족하다는 것, 사실은 그리 멀지 않은 우리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교가 발간한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로 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 부족을 대비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절수 설비 의무화 조례안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시장이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추진 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둘째로 설치 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절수 설비 등의 설치 이행 책임 및 검사, 이행 명령,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절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 조치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포상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강제성이 부여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더 동참하게 될 텐데요.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내용이 실행되면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 등의 설치는 확실히 이루어지고 교육 홍보 등으로 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해결 방안이 자연스럽게 모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랗게 예산이 투입돼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조례가 아니라 인식 개선, 분위기 조성, 이게 사실은 주요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경 부천시 의원이었습니다.